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죠.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경비원이 분신해 숨진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입주민들이 결국 경비원 전원을 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비원 분신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관리 부실 등의 이유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고, 오히려 우울증 증상이 있는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체가 관리를 잘못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경비원 78명, 이 아파트에서 일하는 같은 용역업체 직원 106명이 직장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비원 분신 사건이 일어난 압구정 아파트가 결국 경비원 전원을 해고한다고 합니다. 이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경비원 분신 사건이 일어난 압구정 아파트가 결국 경비원 전원을 해고한다고 합니다. 이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지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목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죠.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이투데이의 박성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검찰이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서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을 조사하고 있죠. 네네. 그리고 내일은 조웅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도 조사한다. 이런 계획으로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검찰이 청와대 국정 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김춘식 전 행정관에 대한 수사에 이어서 내일은 조웅천 전 비서관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김춘식 행정관은 세계일보가 보도한 이 문제의 청와대 내부 문건에 등장하는 십상시의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춘식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정윤회 씨에 대해 얼굴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또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소환되는 조웅천 비서관은 정윤회 씨와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에 대한 문건을 홍경식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 10인이 모임을 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중식당 등 식당 3곳을 압수수색해 예약과 결제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네티즌들 막 시끌시끌합니다. 네. 한 네티즌은 도대체 나라꼴이 이게 뭔가, 이쯤 되면 스캔들이다. 네. 국회가 개입해서 좀 더 공정한 조사를 진행해야 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네. 또 다른 네티즌은 이 지저분한 권력 다툼에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서 우울하고 참담해야 한다. 검찰이 사건주의를 빙빙 돌면서 청와대 눈치를 본다면 수사를 특검에 넘겨줘야 한다. 특검과 국정조사가 아니면 수사가 힘들 것이다. 이런 의견을 또 내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죠. 네네. 네. 안녕들 하십니까?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대학교 대자보였죠. 네네. 네. 그런데 또 다른 대자보가 등장을 했다면서요. 제목이 그렇습니다. 뭡니까? 네. 최 씨 아저씨에게 보내는 협박 편지. 네네. 네. 맞습니다. 최 씨 아저씨가 누굽니까? 네, 지금 최 씨 아저씨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말하는데요. 최 씨 아저씨. 네. 이 연세대와 고려대 학생들이 운영하는 20대 대한미디어 미스피치가 어제 학교 게시판에 붙인 대자보입니다. 이 편지는 최 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중심인데요. 이 원문을 제가 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저씨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은 제게 일자리를 인질로 잡고 있으니 정규직 이놈들 순순히 권리를 내려놓아라, 이렇게 들렸거든요. 네. 저희는 정규직이 과보호돼서 불만인 게 아니라 비정규직이 너무 보호가 안 돼서 불만인데 자꾸 아저씨는 창의적인 해법을 말합니다. 아저씨, 우리가 고생해서 얻은 일자리가 저질이면 누가 제일 힘들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힘들지만 엄마 아빠한테 용돈도 못 드리고 내복 한 벌도 못 사드릴 거라고요. 손자 볼 생각은 꿈에도 마시고요. 입니다.
네, 네티즌들 이 오랜만에 붙은 대자보의 열광적인 반응과 비판 섞인 이런 의견을 좀 골고루 쏟아내고 있는데요. 네. 부자들 자신들 이득은 분배하려는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으면서 이 월급쟁이들만 쥐어짜냐. 1000개, 10,000개, 10만 개 가진 사람들은 하나도 베푸지 않으면서 10개 가진 사람 보고 5개 가진 사람과 나누라고 하니 이 대한민국 뭐 하는 나라인가 이렇게 또 격분에 찬 의견을 내주시기도 했고요. 네. 또 다른 네티즌은 이 학생들에게 또 이런 말을 좀 했습니다. 학생들아, 이 노년층만큼만 투표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정책을 끌어낼 수 있다. 말만 하지 말고 투표라도 해라.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학생들아. 네네. 이 반면에 정규직이 과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은 노사정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기는 하다. 다만에 이 어떻게 타협을 이끌어낼 것인지 타협에 따른 시행은 제대로 할 감시기관이 있는지가 문제다. 이런 반박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일본 왕의 생일이 오늘인가요? 네, 네. 일본 왕의 생일은 12월 23일인데요. 12월 23일 인데 네, 좀 앞당겨서 이렇게 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앞당겨가지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이 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런 얘기네요? 네네. 이 네. 주한 일본 대사관이 오늘 오후 5시 반부터 저녁 9시까지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아키히토 일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천황 탄생 기념일 행사를 치르는데요. 네. 물론 일본에서는 이날이 국경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던 일본이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행사를 여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데요. 앞서 일본 대사관은 7월에 롯데호텔에서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식을 또 열려고 하다가 이 여론의 반발로 일본 대사관저에서 행사를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3,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네. 대다수가 분노 섞인 의견들입니다. 네. 한 네티즌은 해당 호텔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일왕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나 이 자위대 창설 행사를 열도록 내버려둔 호텔 명단을 공개해서 불매운동을 벌이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네. 또 일본은 이 제국주의의 전범국가 근성을 못 버리고 있다. 아베 정권 들어서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네티즌은 일본에서는 국경일에 해당하는 행사다. 뭐라고만 할 수만은 없는 문제다. 다만 일본이 정말 한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생각한다면 이 대사관저에서 조용히 열기를 바란다. 이런 의견을 또 내주기도 했습니다. 조용히 해라. 네네. 자, 러시아 베링해에서 침몰한 501 오룡호. 자, 수색 작업이 지금 나흘째를 맞고 있는데 현재 실종 선원 가족들의 선체 인양 요구가 거세다는 보도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가족들은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이 선체를 인양해 정확한 침몰 원인을 밝히고 이 유실이 되기 전에 배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선원들의 시신을 조속히 수습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조산업은 일단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실제 인양을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게 또 사실입니다. 먼저 인양 장비를 이동시키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베링해까지는 직선거리로만 5,000km 육박하는데요. 도착하는 데만 넉 달가량이 걸리고요. 아하. 뿐만 아니라 오룡해가 침몰한 곳의 수심은 180m나 되고 이 파도와 바람이 거세기로 악명이 높아서 이 수중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 네티즌들 안타깝지만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게 낫다 이런 의견이 좀 많았는데요. 한 네티즌은 인양 비용도 천문학적일 것이다. 일단은 선원 구조에 집중을 하고 유족들을 잘 설득해서 인양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에게 최대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네. 또 다른 네티즌은 세월호도 아직 수중에 있다. 우리나라나 정부나 기업에 이 기대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게 오룡호 사고 유족들이 덜 상처받는 길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다른 네티즌은 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이 유족들의 애끓는 심정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네.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를 했다가 이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다. 회사가 모든 정성을 쏟아 이 유족들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을 또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투데이의 박성재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네, 경비원 분신 사건이 일어난 압구정동 아파트가 결국 경비원 전원을 해고한다고 합니다. 이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돌아가신 분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애통해 하실까요?
사람 대접해달라고 분신까지 했는데 일자리를 뺐다니 정말 너무합니다. 7878님의 의견입니다. 경비원 분신 사건이 일어나 압구정 아파트가 결국 경비원 전원을 해고한다고 합니다. 이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쉐보레,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3년 이상 된 차량 보유 고객이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30만 원 추가 할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2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12월인데?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네, 지금 시각은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교통 정체가 심한 퇴근 시간대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상당히 길게 밀리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 오산에서 죽전휴게소, 판교분기점에서 서울 외곽선안 고속도로 진출로 부근으로 밀리고요. 달래내고개에서 한남대교까지 상행성 정체가 긴 편입니다. 외곽으로는 한남에서 안성 일대로 눈길이고요. 한남과 서초 사이로 밀리는 가운데 기흥휴게소 부근 5차로에는 고장차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도하에서 가좌까지, 서인선에서 부평까지 밀려있고 부천에서 신월까지 10km 넘게 더디고요. 외곽으로는 도하 진출로 부근으로 속도 내기 어렵겠습니다. 322번 지방도로 수원 쪽으로는 남양교차로 부근 퇴근길 차량들이 많아서 속도 내기 어렵고요.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는 청담대교 방면으로 탄천 1교와 청담대교 남단 사이로 사고가 나서 이전부터 많이 밀립니다. 장진 나들목부터 청담대교 다리 위까지 긴 상황 밀리고 있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죠. 이어서 이제 여야는 입법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모든 상임위원회가 일제히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서 심사에 들어갔는데요. 오늘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위원들 차례로 연결해서 현안 사항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김용남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 출신 김용남입니다. 예, 법안 심사 소위 이제 심사에 들어가셨죠? 예, 예. 네, 그런데 우선 먼저 이 문제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파트 경비원 분신 사망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그 예. 아파트가 오늘 용역업체를 결국 교체하겠다. 그래서 예. 이제 전원 해고한다 이렇게 통지를 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예, 예, 예. 네, 예. 오늘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그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에는 파견 근로 형태로 지금 고용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예. 무엇보다도 지금 이렇게 된 것은 그 소위 그런 경비 업무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이제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민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너무 크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아파트의 소위 일반 관리비가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크다.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네. 그런 형태의 좀 특수한 형태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예. 막상 실제의 경우에는 오히려 기존에 근무하던 직장으로부터
내몰리게 되는 그렇게 만드는 하여튼 모순적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새정치민주연합의 은수미 의원이 협력업체 변경을 했을 때 고용 승계를 의무화하는 이런 법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혹시 이거 보셨나요? 뭐 아직 그 법안은 심사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 논의된 법안 심사에서는 논의가 안 됐습니다만 고용 승계라는 게 결국엔 이제 기존에 근로하던 분들이 계속 근로하게 만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게 업체를 바뀌면 그러면 그 소속 업체가 또 자동적으로 바뀌게 돼야 되는 문제인데 그게 법리적으로 가능할까 좀 의심스럽습니다. 네. 여당에서도 왜 그 사내 하도급법 발의하지 않으셨나요? 그 사내 하도급의 경우를 좀 나누어서 좀 사실상 그 원청의 근로자와 똑같은 일을 하고 또 같은 라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하도급 형태로 못하도록 좀 규제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사내 하도급이라고 말하는 것도 여러 가지 근로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다 이거를 원청의 근로자로 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사건별로 사안별로 좀 나눠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꼼꼼하게 따져봐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우선 말이죠. 이 실업급여 하한액 의견 충돌이 있죠? 그 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고용보험법상에 실업급여의 지금 상한액이 물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일일 4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4만 원으로 되어 있으면서 또 하한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한은 그 법령에 4만 원으로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8년째인데요. 하한은 지금 최저임금이 매년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최저임금의 90%가 오히려 4만 원을 넘는 4만 176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죠. 명백하게 상한이 4만 원인데 오히려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하한이 그 상한보다 금액이 많아지게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내년도 이제 최저임금 시급 5,580원으로 계산하면요. 그래서 이거를 개정하자 그래서 상한은 4만 원에서 5만 원을 올리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평균 임금 대비 실업급여의 하한액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저임금은 또 매년 또 계속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가 아닌 80%로 좀 낮추자는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여야 의견 차이로 인해서 이거는 계속 심사를 하기로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통과 안 시키시고요? 아니요. 지금 내일도 법안 심사 소위가 계속되고요. 지금 정기국회가 12월 9일로 끝납니다만 사실은 올해 상반기 때 법안 심사를 못하고 세월호 사건 이후에 거의 국회가 정상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도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더라도 바로 그 다음 주쯤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계속 법안 심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 구성 문제는 어떻게 의견이 차이가 있습니까? 노사정위원회는 그게 이제 공익위원 수를 늘리자는 이제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정부 쪽에서. 늘어나는 공익위원을 누가 추천할 것이냐. 이걸 놓고 다시 의견이 갈려서 또 계속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논의를 또 하셔야 할 문제고요. 또 고령 연장 지원금 51억 원이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런데 이 가짜 소리로 가로채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관한 대책 같은 것은 논의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게 지금은 이제 좀 부정한 방법으로 속여서 그 수당을 받은 경우에 그 수당만큼을 다시 반환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래서는 자꾸 이
좀 속임수를 써서 수당을 허위 수령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 그래서 아주 악의적으로 사용주와 같이 짜고 그렇게 네. 수당을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까지 이제 과태료를 매기자는 안이 나왔는데요. 네. 그걸 역시 또 일부 의원님들이 이견이 있어서 네. 계속 심사하기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 노동 관련 법률은 환노위에서 네. 심의를 하다 보면 의원님 국회의원들 간의 의견에 네. 차이가 많아서 네. 계속 심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 보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로시간 단축법 문제는요?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이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예. 사실은 그거는 지금 법령상으로는 현행 법령상으로는 기본 주당, 기본 40시간, 그리고 연장 12시간, 그리고 법령상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휴일이나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금을 주기로 하는 규정으로 볼 때 지금 그리고 기존의 행정상의 해석이나 판례상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한 것을 지금 계속 운영을 해왔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것을 저희 여당 측 의원안으로 기본 40시간, 연장 12시간, 그리고 휴일 근로는 최장 8시간, 그래서 60시간으로 일단 줄이고 예. 이것을 단계적으로 2021년까지는 52시간으로 이제 계속 근로시간을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줄여나가는 법률안이 발의가 됐습니다만 네. 이것 역시 일부에서는 법령상 명확히 돼 있는 것은 52시간이었는데 기존에 네. 이거를 60시간으로 늘리는 게 오히려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가 좀 있어서 네. 역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법률안의 취지는 사실은 최장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취지였거든요. 근데 예. 좀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것도 역시 아직 보류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심사를 해 주시길 기대를 하고요. 지금 이제 전화 문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정윤회 문건이 지금 아주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친박계에서는 이 100% 조작이라고 그러고요. 예. 친이계 쪽에서는 좀 이 국정 전반이 투명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입장이세요, 김영남 의원님께서는?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저희 특히 새누리당 내에서 친박, 친이를 나누는 것 자체가 예. 좀 사실과 부정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친이라고 부르기도 어렵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김무성 대표는 친박인가요? 네, 친인가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 김영남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지금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한다. 문제입니다만, 네. 일단은 청와대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문서의 작성과 보관에 이르기까지 예. 전 단계가 과정이 조홍천 비서관하고 박광천 경정 두 사람만 알고, 적어도 공직기강 비서관실 내에서는 두 사람만 알고 계속 진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 그 보고서의 전문을 제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네. 뭐뭐 하였다고 뭐뭐 한다고 그래서 예. 그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일부에선 100% 조작이라는 말씀이 또 얘기가 나오고 네. 다른 원인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게 특히 인사 문제에 있어서나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인사 검증을 하거나 이러기는 어렵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문서가 유출되고 이것으로 해서 확대 재생산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 수사에서 그 이유를 밝혀라.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계파 간의 다툼이라든지 계파 간의 의견 차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 문제는 거의 개개인별로 다 네. 보는 시각과 의견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새누리당의 네, 김용남 감사합니다.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이시죠. 은수미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그 압구정 그 아파트 네. 거기에서 이 경비원 사망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오늘 발표를 했는데 그 전원 다 해고를 한답니다. 네. 그 얘기 들으셨죠? 네, 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공동체 윤리나 도덕에 입각해서 네. 지금까지 관행상 고용 승계를 해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관행을 잇기를 원했는데 예. 그게 안 된다면 예. 지금 이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네, 은수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 말씀이시죠? 그렇죠. 고용 승계 법안이 근로기준법이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서 예. 고용 승계를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요즘 뭐 정치인들께서 독일 모델, 네덜란드 모델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예, 예. 근데 독일과 네덜란드가 포함되어 있는 EU 같은 경우 고용 승계를 아예 법제화해 놓았습니다. 네. 그러니 그런 독일 모델, 네덜란드 모델 이런 걸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것들을 좀 적용하는 방안으로 고용승계 법안을 한국에서도 그대로 네. 적용을 한다면 네.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어제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토의도 못 하시다면서요? 토의를 못했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내일도 있고요. 예. 월요일에도 다시 한번 잡혀 있어서 네. 저희들이 내일 그리고 월요일 날도 똑같이 지금 요구를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태를 막자. 네. 예. 알겠습니다. 저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앞에 네. 그 김용남 의원은 역시 이것도 보류했다고 그러는데요. 네네. 보류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게 이런 겁니다. 예. 어쨌든 이제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90%를 받는 노동자들이 한 전체 실업급여자 66.7% 정도가 돼요. 네. 그러니까 100명 중 한 68명 정도는 사실 하한액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하한액을 최저임금을 90%에서 80%로 깎아버리면 네. 이분들이 3개월간 받는 실업급여액이 약 10여만 원 정도가 깎여버리는 거예요. 네.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렇게 깎아도 여러분들의 사회 안전망이 좀 더 확대될 거다라는 걸 또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다면 이런 깎인 임금을 3개월이 아닌 4개월을 받을 수 있다라든가 예. 지금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퇴직을 하시는 분은 실업급여를 못 받으세요. 예, 예. 그래서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외국처럼 주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패키지 법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동시에 같이 처리를 하자. 예.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금 어려운 분들 실업급여까지 깎는 그런 법안만을 어떻게 통과를 시키겠느냐라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한선을 일일 4만 원에서 5만 원 올리기 때문에 네. 이 하한선의 90% 하면 뭐 4만 원을 넘는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낮추자는 거라고 이렇게 아니요. 설명하던데. 그게 아니라요. 예, 예. 지금까지 상한선을 정부가 알아서 올려왔습니다. 예. 상한선을 올리는 건 그러니까 입법이 아니에요. 법이 아니고 예, 예. 시행령이라서 정부가 지금까지 올려왔는데 MB 예. 정부 8년간 MB 정부서부터 현재 박근혜 정부까지 약 8년간 단 한 번도 안 올렸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5만 원을 올린다는 예, 거죠. 그러다 보니 역전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대로 두고 최저임금 90% 그대로 두고 올리시면 됩니다. 올려라. 예, 올리면 역전 현상이 일단 안 일어나요. 네. 그래도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두 번째 안으로 그러면 우리가 80%, 90%에서 80%로 깎는다 하더라도 더 받는다라든가 더 긴 시간을 받을 수 있다라든가 자발적 이직을 해도 알겠습니다. 지원을 한다. 이런 게 좀 들어가야지 전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또 협의를 해보셔야 되겠네요. 네, 지금 계속 협의 중입니다. 노사정위원회 구성 문제와 관련해서 공익위원을 네. 누가 추천할 것이냐 가지고서 아직 쟁점으로 삼고 그 있다면서요. 노사정위원회법은 저희 의회 내 여야 내에서 반대 의견이 쟁점이 있다기보다는요. 네. 노사정위에는 참여 당사자의 노사정의 예.
합의를 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과정에 입각해서 저희들한테 가져오셨어야 되는데 네. 이게 매끄럽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노사정 당사자, 특히 노사의 의견이, 특히 노총의 의견이 이제 정리가 안 되고 이게 합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네. 저희가 합의를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다시 그 프로세스를 밟아야지만 네. 법안이 통과돼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고용부가 다시 정확하게 그 프로세스를 밟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령 연장 지원금 문제는 그것도 보류됐다고 그러던데요. 예, 고령 연장 지원금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의 쟁점이 지금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비용이나 그 형태나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 크게 어렵지 네. 않게 뭐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시간 단축하는 이야기. 그건 아직 논의도 못하고 있는데요. 아직 논의 예. 그러니까 예. 법안 소위에서 내일이나 월요일쯤에 논의를 할 거라고. 야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예? 은수미 야당 입장 의원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된다. 현행 법이 주당 52시간입니다. 예. 근데 이걸 60시간으로 만들겠다는 법을 예. 그러니까 유사일해가 아니라 지금까지 노동법이 만들어진 이래 예. 법을 후퇴시키는 그러한 이건 역사를 거꾸로 가는 거라서 네.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 근데 지금 뭐 68시간까지 할 수 있는 현행 제도 이거는 뭐 노동 아니요. 68시간 현행 제도는요. 고용부가 해석을 한 것이다. 해석을 잘못한 거죠. 네. 그건 고용부 지침입니다.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고용부가 사과를 하시고 네. 그 지침을 폐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폐기하면 52시간이 된다는 얘기신가요? 예, 52시간이 돼요. 그다음에 휴일 대법원 판례가 52시간입니다. 예, 휴일 8시간은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합쳐서 네. 다 합쳐서 52시간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로서는 아예 법안을 원래 52시간 법을 60시간으로 못 만든다는 거예요. 네. 못 만들고 52시간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신축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여지를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저희들이 세계 최장 근로시간이거든요. 네. 지금도.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예. 이거 좀 줄여야 됩니다. 예. 줄여야 된다는 것이 현 정부가 처음에 출범하실 때도 그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연장법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거기다가 휴일 수당을 깎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최대 약법이라는 게 연장법일 뿐만 아니라 휴일에 그럼 별도로 근로라는 그 시간 동안에 지금까지 받고 있던 휴일 수당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예 가계소득을 팍팍 줄이겠다는 법이기 때문에 이건 통과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거 좀 더 여쭤볼 게 많았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오늘 여기서는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은수미 의원이었습니다.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만나보셨어요? 고객 불만 건수 제로의 자부심,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성실함, 고객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성, 바로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생명보험협회. 왜 이렇게 뻑뻑하지? 토탈 쿼츠 엔진 오일이 필요해. 역시 토탈 쿼츠. 뛰어난 엔진 보호로 차의 수명과 성능을 최대로. 토탈 쿼츠. 엔진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웁니다. 윤활유의 올바른 선택. 토탈. S-오일 토탈 윤활유 주식회사. 네, 경비원 분신 사건이 일어난 압구정 아파트가 결국 경비원 전원을 해고한다고 합니다. 이 결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정치자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데요. 4228번님께서는 사람이 이렇게 매정할 수 있군요. 그쪽은 쳐다보기도 싫어지네요. 아주 세게 쓰셨습니다. 0579번님께서는요. 땀 흘려 일했을 텐데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앞으로 계속 경비원 없이 지내보면 어떨지요? 라는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4003번님께서는요. 마치 악덕 사업주 같군요.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런 비통한 이야기를 접하는 사회가 되었는지 씁쓸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무료입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